세월호가 침몰된 지 20일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왜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알리지 않았냐, 이 기본적인 의문조차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승객들에게 탈출을 알리는 설비가 최소한 4가지 갖춰져 있었지만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타실에 있던 8명의 선원, 그리고 기관실에 있던 7명의 선원이 왜 이 설비를 활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이미 공개된 해경의 초기 구조 장면에서 선원들에게는 최소한 수십 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자, 탈출 안내나 지시가 가능했다고 하는 세월호 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타실에 있는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 설비와 무전기, 방송 없이 탈출을 안내할 수 있는 비상벨, 그리고 기관실과 선원실에 설치된 전화기, 탈출을 안내할 수 있는 총 4개의 설비가 있었습니다. 자, 이 4가지. 일단 조타실에 있는 설비들부터 알아보죠.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요? 우선 조타실의 배 전체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타실에 있던 이 선장을 포함한 8명의 승무원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한 9시 28분부터 자신들이 조타실을 빠져나와 접안한 경비정으로 완전히 탈출했던 9시 48분까지 탈출해야 한다는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타실에서는 또 다른 장비인 비상벨로 퇴선 지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상벨을 짧게 7번을 누른 뒤 길게 1번을 누르면 퇴선 지시를 의미합니다. 조타실에는 4대의 무전기도 있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무전기로 승무원들에게 탈출 안내를 지시했다면 승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지시만 무전기로 전했을 뿐 자신들이 조타실을 탈출하면서도 탈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본부의 설명입니다. 네. 기관실에 있다는 전화기로는 어떻게 탈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겁니까? 기관실과 조타실에 있는 전화기의 숫자 0번을 누르면 선내 방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관실에 있던 7명의 선원들은 약 35분간 9시 30분쯤 기관실을 탈출할 때까지도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 PD가 말한 대로 조타실에 8명, 그리고 기관실에 7명이 함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당시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초기 구조 영상을 보면 해경 경비정이 세월호에 처음 도착한 시각이 9시 28분입니다. 이후 기관실과 조타실 선원들을 모두 구조하기까지 2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특히 경비정이 아예 조타실 쪽에 접안을 시켜놓고 차례로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을 구하는 데 걸린 시간만도 5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비상벨 1번 안 눌렀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원이 마지막으로 구조된 시점, 그러니까 9시 48분에라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안내방송을 한번 했다면 많은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 안내를 하지 않은 선원들의 책임이 크지만 해경도 이런 설비를 활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체 진입을 시도조차 안 한 책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경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침몰 원인과 관련한 수사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죠. 청해진 해운 물류팀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어요. 어제 검찰은 청해진 해운의 물류팀 부장 56살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에 대한 책임 여부 수사에 청해진 해무이사 안모 씨와 물류 담당 차장 김모 씨에 이어 3번째 구속입니다.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입니다. 또 수사본부는 남 씨가 사고 직후 전상 기록을 조작해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 180톤을 축소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회장을 머지않아 소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유병언 회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경영에 유 전 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와 내부 진술을 확보해 유 전 회장의 일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자녀와 측근에게 오는 8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고 2,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 소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전에 국내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를 먼저 소환하는 것과 직접 유 전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유병언 회장에게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유,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청해진 해운대 부실, 위법 경영이 있었고 이는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관계자를 불러 계열사 경영에 유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또 검찰은 세모그룹의 사장단 회의로 알려진 높낮이 모임도 조사 중입니다. 높낮이 모임은 유 전 회장의 계열사 대표를 직접 임명하고 계열사 설립이나 사업 등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 전 회장 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이 없고 회사 경영과 관련된 지시 보고 증거가 없어 처벌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의 위법 경영에 유 전 회장 일가가 연결고리를 찾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연결고리가 부족할 경우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탤런트 전모 씨도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일부에서는 정부 책임을 흐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요. 전 씨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뭡니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탤런트 전모 씨가 유병헌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를 도왔을 것으로 보고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유 전 회장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재혼한 권모 씨가 유 전 회장의 처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씨가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와 유족들이 세월호 초기 구조 작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해경과 해수부에 대한 수사 본격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사실인지요? 합동수사본부의 양준진 검사는 현재로서 해경과 해양수산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 없고 사고 원인 규명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검사는 이번 주부터 해경과 해수부를 상대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합수본에서도 직접 확인해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차후의 순서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